이번 선거 초기에 저희도 이제 이재명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제 친일 심판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동작을 어제도 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이런 분은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과거에 자위대 행사도 참석을 했었고 네. 뭐 여러 논란이 있었죠. 조선 의원 때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국민의힘은 또 이토 히로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친일 발언을 남발한 분들이 지금 다 후보로 나와 있고 이분들이 또 당선 유력한 네. 지역, 그쵸. 굉장히 여론조사상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 했던 해명은 그래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본인은 모르고 갔다가 뒤늦게 돌아왔다. 뭐 이렇게 그런 행사인지 몰랐다. 네, 그때는 그런 해명을 한 바가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정치인이 무슨 행사인지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몰라서 네.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동작을 방문해서 네. 나경원 대표 어제는 보면은 재판을 마치고 이제 이동하는 도중에 동작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아베 전 일본 총리와 네. 나경원 그 전 의원을 빗대 가지고 뭐 나베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나베라는 표현까지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유세 활동 지원 활동 했던 것이고 지금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은 네. 그 3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지난 한 달간 이제 그 각 당 대표의 동선을 따져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네. 한동훈 그 위원장 같은 경우 수원을 가장 많이 갔고 수원. 이재명 대표는 동작을 가장 많이 갔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 동작을 많이 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수도권에서 압승의 전초기제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도 역시 동작을의 경우에는 네. 자신이 영입한 유사한 경찰 출신의 영입 인재 유상희 후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처음에는 고전을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총 4월 2일까지 6번을 갔다고 해요. 네. 본인 재판 마치고도 갈 정도로 네. 열성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가 처음에 현격차 차이로 뒤지다가 네. 지금은 굉장히 앞서는 그 조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것이냐 네. 정권 심판론에 더해서 본인이 이런 측면 지원을 통해서 만약에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 당대표 유세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복귀할 때도 굉장히 상당한 호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방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 메시지가 나오긴 했는데요. 네. 제주 4.3 관련 한동훈 비대위원장 메시지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추모한다라는 그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그런데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야 마땅하나 네. 지금 제주에 있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이야기들을 네. 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구교영 기자님께서 옛날 사람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말씀을 예. 주셨는데 이것은 여수순천 11구 사건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1구 사건. 예, 네네. 1948년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던 군부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사건이다. 8.15 광복 이후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는 어려운 정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네. 네이버 지식백과에 네, 나왔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사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뭐 파생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낙천 선생님 제가 인터뷰할 때 그 말씀 주셨는데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과제가 2024년 우리들 세대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어봐. 네. 53년에 한국 전쟁 끝났죠. 그렇죠. 53년에 네, 끝났죠. 53년 7월 27일. 네. 네, 그러니까 2023년이 뭐냐면 70주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네, 된다라는 네. 국민적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게 잘 안 된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너무 차이가 나서 뭐 합치기도 참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가져올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더 이상 막 종북 뭐 무슨 반국가 세력 뭐 이런 뭐 쓸데없는 논쟁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백낙천 선생님 말씀하신 분단 체제 극복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4.3에서 반윤 전선이 형성된 겁니까? 크게 개혁신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또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 민주노총도 갔죠. 다 네. 갔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 빼고 다 온 거네요. 네. 네, 아니 뭐 윤재욱 윤재욱 대표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있긴 있긴 하지만, 합니다만 네.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당을 대표하는 윤재욱 원내대표는 원내를 대표하는 거 네. 옛날 같은 원내 총무예요. 결국은 모양새상으로 이렇게 네. 그 범야권 정당들이 다 모이고 그 자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눈에 띄게 네. 불참했다라는 것은 네. 결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도 안 왔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뭡니까? 정권 심판론을 국민들에게 더 키울 수 있는 그 계기적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서둘러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네.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입장 표명을.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저희 방송 열심히 모니터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즉각 메시지를 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천하람 위원장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옆에 앉아 있나 네. 보죠. 예. 하여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좀 그런 정치를 해주면 왜 우리가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의지, 국민의 뜻과 역행하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제발 우리의 소리를 좀 들어달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그럼 대통령 메시지는 아예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확인 올라온 게 못했는데요. 없는데 네. 입장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아마. 10시 네. 대충 10시에 엠바고 걸고 대통령 메시지 내지 않나요? 저도 좀 대통령실 검사를 출입 해보고 있는데 기자들이 좀 메시지 안 내고 없대요? 지금 저도 지금 예.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제재된 게 열심히 지금 회사의 선배가 지시하는 걸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두 기자님이 완전히 이거 어디 계속 좀 대통령 치고 있어요 지금 나오나 안 지금 나오나. 그거 아까 그거 좀 보여주세요. 기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하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셨죠 방금 구경 기자님하고 다시 우리 한번 김은지 기자님이 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목을 앞으로. 대통령실 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기자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예, 구고영의 정치 비상구, 김은지의 뉴스인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동네 엄마들한테 빨리 소문 내주세요. 이분들 방송 잘 돼야 그런 것 됩니다. 같습니다. 지금 예. 시험식에 참석해서 아까 김은지 기자가 말한 대로 당선인 신분으로는 희생자들의 온전한 명예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취임 이후엔 두 번 모두 불참한 셈이고요. 그 사실은 연역을 따져보면 네. 과거의 보수 정당 대표들도 그 4.3 추념식에 참석을 안 했다고는 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또 하나 포인트를 뭐냐면 아까 이제 호남 지역에서 토론회가 좀 적게 열렸다 말씀하셨는데 네. 제주 지역은 정말로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사실은 저도 생각해봐도 제주에서 선거를 치를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네. 그 지금 그 민생 토론회라는 게 네. 관권 선거 논란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제주 4.3을 전후로 해서 네. 토론회도 한번 열고 여러 가지 뭐 관광 메카라든가 이런 사업적인 그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뭔가 추념식도 함께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제주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너무 정부나 여당 자체가 예. 제주라는 도시 자체를 예.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거를 우리 유권자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네. 결국 화를 자초할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읽은 메시지가 대통령 대독이라고는 합니다. 네. 아, 예. 그렇군요. 네. 대통령 메시지를 대독하고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